한국에서 해외 주지원에 대한 강의를 기업에서 요청한다면 투톱이 동국여대 류상석 교수님이랑 배워야대 박성민 교수라는 걸 아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 주재원 A to Z 저자 박성민 교수라고 합니다. 앞에서 류상석 교수님이 책에 대한 소개는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 책은 말씀드린 대로 이론 플러스 실제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주재원에 대한 책이고, 다른 분들도 주재원분들이 요즘 책을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제 경험과 그다음에 학술적인 걸 같이 커버하면서 쓰는 책은 먼저 나온 책이고 유명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류상석 교수님께서는 충분히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짤막한 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제일 많이 먼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으려면 또는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으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저한테 묻고 나서 바로 자문자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어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책에서도 저는 썼습니다만 실제로 해외 주재원을 갖다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외국어보다 적극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왜냐? 해외에 나가시게 되면 물론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도 외국인이지만 고객분들도 외국인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말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국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한국에 생활하실 경우에는 이 듣는 커뮤니케이션하고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1대1이라면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는 듣는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먼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겁내지 마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외 주재원의 첫 번째 필수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필수 요건은 뭘까요? 두 번째도 자문자답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의 경우는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죠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관심만 가지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관심 플러스 학습입니다. 그래서 관심만 가지실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이제 살러 가시는 거예요. 여행이나 출장을 가시는 게 아니고 살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관심 플러스 학습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마치면 조금 아쉽죠. 세 번째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성입니다. 책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분들끼리 일할 때도 갈등이 있죠. 근데 전혀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끼리 일을 하게 되면 갈등은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한국 고객이 아니라 외국 고객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재원의 필수 조건, 세 번째 필수 조건은 뭐냐? 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해외 주재원이 뭐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책에 해외 주재원에 대해서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 주재원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4세대 해외 주재원이에요. 자, 그러면 4세대 해외 주재원은 이전에 1세대, 2세대, 3세대랑 뭐가 다르냐? 자, 일단 지금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국가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자메이카로 최근에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이 정도였는데 이제 최근에는 파견 국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상황. 그리고 주재원의 숫자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견 숫자가 준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주재원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융합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4세대 해외 주재원분들은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은 주재원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이 4세대 해외 주재원의 어쩔 수 없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책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또 많이 여쭤보는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해외 주재원의 역할과 책임이에요. 마찬가지로 책에서도 자세히 써놨습니다만 해외 주재원으로서 성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 직무, 원래 하던 직무 플러스 관리 업무가 추가돼요. 자, 그럼 관리 업무가 뭐냐? 그러니까
엔지니어로 파견되시는 분들도 이제 당황하시는 게 제가 무슨 관리를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외 주재원으로 이제 파견되는 직위가 지금은 많이 예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과장급 분들도 지금 많이 파견이 되시는데 사실 한국에서 대리 과장급 분들은 이제 뭐 팀장 역할을 수행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사람을 관리한다든지 자산을 관리한다든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들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해외에 나가게 되면 본인의 직무 플러스 이 관리 업무가 같이 부여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어려우면서도 주재원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즘 말하는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점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무자 역할을 하다가 이 책임자,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 파이프라인이 점프가 되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업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성장을 하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책을 조금 정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해외 주재원의 경력 사이클이 뭐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외 발령받았을 때 파견 적응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거 플러스 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경력 사이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귀임 정원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이걸 박사학위를 받았었는데 자, 주재원의 경력 사이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책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견 적응도 중요합니다만 들어오셔서 해외 주재원의 경력을 가지고 국내에서 다시 경력 개발을 하고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귀임 적응까지 같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해외 주재원의 조건, 그리고 해외 주재원의 그 직무, 그리고 해외 주재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4세대 해외 주재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짧게 드렸고요. 두 번째 사이드에서는 해외 주재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